그 사이에 한 달 사이에도 막 몇천만 원이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땐 차라리 부동산 가서 빨리 낙찰 받는 게 낫지. 상황에 따라서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 돈이 덜 들어가는 네. 투자. 자, 대표님, 그 경매는 싸게 사는 거다라는 이런 인식이 많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싸게 사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사전에 그런 시세 조사를 잘 해야지만 그게 싼지 뭐 적정가인지가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메커니즘, 경매 메커니즘 자체는 일반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스타트를 하니까 싸게 사는 거는 맞긴 맞아요. 네. 이제 너무 과열로 이제 서로 비싸게 사지만 네네. 않으면, 그리고 유찰만 되면 더 싼 거니까. 자, 그러면 대표님은 어떤 기준일 때 과연 이게 싸게 잘 샀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저는 소액으로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소액이면서 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낙찰받은 거를 보면 인천에 이제 그런 재개발지예요. 그런 게 이제 경매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우리 KB 부동산에서도 이렇게 경매를 볼 수가 있잖아요. 하여튼 그 재개발지에 이제 물건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매매로 사는 것보단 경매로 사면 조금 더 싸게는 살 수 있잖아요. 다만 500이든 1000이든. 하여튼 그래서 그 경매 물건이 나와서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제가 6천에 받았거든요. 네, 6천만 원에 받았는데 입지가 좋아요. 물론 오래된 빌라입니다. 오래된 빌라인데 6천에 받아서 제가 80%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80% 대출 받으면 대충 4,800 정도 네. 되거든요. 그러면 내 돈이 한 1,200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1,200 정도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임차인이 살고 있어서 임차인하고 재계약을 했어요. 1,000에 40으로. 그러면은 제 돈 1,200 들어간 것 중에 1,000을 또 그 보증금을 받았으니까 1,000에 40. 그러면은 1,000 회수되고 200이 내 돈이 들어간 건데 그 사람한테 월 이자 이제 월세 받는 게 40만 원이니까 제가 4,800에 대략 5% 정도 계산하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이자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40만 원 월세 받고 20만 원 이자 내고 20만 원은 내 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나는 아까 200만 원 하고 취득세 이것저것 해서 기타 한 전체 4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지금 당장은 뭐 재개발이 막 움직이고 이러진 않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 움직일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시간에 투자. 400만 원을 가지고. 400만 원은 저한테는 없어도 되는 돈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400만 원 투자해 놓고 임차는 또 맞춰진 상황이고 또 위치가 좋으니까 임차는 잘 맞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5년이 됐든 어쨌거나 되면 저한테 이제 새로운 새 아파트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 투자 방법을 좀 저는 상황에 따라서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 돈이 덜 들어가는 투자. 내 돈은 적게 들어가고 이 아이가 나중에는 조금 더 어떤 개발이 될 수 있는, 크게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그런 물건들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는 거군요. 딱 들어도 굉장히 혹하는 그럼요. 투자 방법인데요. 가죠. 네. 어떻게 이런 인천 경기 쪽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좀 활발한가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저도 뭐 서울 쪽에도 뭐 가지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금액이 무거워요. 예, 지금도 재개발 이런 재건축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내 돈 한 5억, 7억은 있어야지만 그나마 이제 좀 투자를 해볼 수 있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울 쪽도 보고는 있지만 이제 인천이라든지 경기도 이런 쪽에 주요 어떤 입지를 좀 보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했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재개발이 돼서 나한테 새 아파트로 돌아온다고 하면 약간 제가 말하는 준로또? 그러니까 몇 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뭐 몇 억을 벌 수 있는 어떤 좀 나름의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좀 질문을 달리 해봐가지고 처음 생각은 이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예상치 못한 이런 변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게 좀 예상치 못했던 이런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초보자들은 그냥 경매 자체가 다 무서워해요. 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실전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막 꿈과 희망을 그리고 뭐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이제 뭐 공부를 해서 법원에 갔어. 바로 법원에 나타났다고 해서 낙찰이 되나요? 아니죠. 아니죠. 네. 몇 번은 그래도 네, 가서 또 왔다 갔다 폐찰도 해야죠. 하고 또 뭐 이렇게 돼서 폐찰 하다가 이제 결국은 되는 편인데 이제 거기에서 낙찰이 되면요. 제 기억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10초 즐거워요. 10초.
그렇죠.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10초 잠깐 좋았다가 그 뒤부터는 걱정이 그냥. 네, 맞아요. 그 뒤부터는 이제 하얘지면서 왜 저 많은 사람 중에 내 이름을 불렀을까? 다른 사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 사람을 낙찰자로 불렀어도 됐을 것을. 그러면서 그냥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걱정이 엄청 많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예, 다 걱정이에요. 뭐 행동하는 것도 제일 사람을 어떻게 내보내는 것 걱정. 요즘 이제 대출도 어려우니까 대출은 또 어떻게 받아야 될지 걱정. 다 이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공부다. 처음부터 쫙 잘 풀리고 쉽게 돈을 벌면 다 보는 사람들이 다 경매에 와서 이런 거 하고 있지. 누가 그러냐. 근데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떤 공부를 통해서 이런 방법들을 좀 잊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고수라든지 멘토들이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면 공부를 해서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변수 하나하나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따라서 하면 전혀 별로 그렇게 힘든 부분은 없죠. 자, 그럼 뭐 스텝 바이 스텝 뭐 하여간 고수의 어떤 발자취를 따라서 안전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하셨고, 경매에 잘 맞는 이런 어떤 성향이 좀 있나요, 사람마다? 저 같은 사람이요. 어떤 성향이시죠?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거든요. 정말 초긍정적인 조금 사람이에요. 살아오면서 이제 힘든 일들을 여러 가지 겪다 보니까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이런 긍정이 없으면 나의 존재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나를 지켜주는 힘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어떤 문제가 터져도 긍정적으로 해결한다. 그 긍정적인 거에서 내가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성격 또는 저처럼 역마살이 많아서 많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 그냥 찰떡궁합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이번엔 한번 OX 퀴즈 한번 해볼까요? 네. 경매에 대한 좀 오해를 좀 한번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6가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O나 X나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간단하게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응찰자가 많으면 그 물건은 좋은 물건이다. O, X? O. 응찰자가 일단 많아야지 좋은 거군요. 그냥 단순해요. 처음 만약에 초보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뭐 그래도 뭐 지하철 역세권이 있다든가 뭐 학교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초보자 MC님도 아마 그 물건이 있으면 좋다라고 아마 찜콩 해놨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는 그런 거예요. 내 눈에 좋아 보이면 남의 눈에도 좋아 보인다. 결국은 경쟁자가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비싸게 돼요. 사는 거다. 네. 그렇죠. 자, 두 번째. 경매는 상승장보다 하락장에 더 유리하다. 상승장, 하락장. 저는 세모. 혹시 세모가 있다면? 세모. 네. 상승장도 하락장도 이게 필요 없다? 네. 네. 왜냐면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지금 상승장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상승장이면 빨리 부동산을 쫓아가서 금매를 잡는 게 나아요. 근데 경매는 오히려. 시간이 어쨌거나 걸려요. 뭐 6개월이 걸리든지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또 유찰되면 또 낙찰이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 한 달 사이에도 막 몇천만 원이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땐 차라리 부동산 가서 빨리 낙찰 받는 게 낫지. 야, 그 금매, 낙찰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상승장, 하락장보단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낫다. 자, 세 번째. 자, 레버리지를 많이 써야 수익률이 올라간다. O, X. X. X? 저는 X예요. 대출 많이 받아야지 그 레버리지 많이 써서 수익률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건 이제 계산서 상의 이야기고 저는 개인적으로 레버리지를 많이 쓰죠. 왜냐면 은행의 돈을 내 돈처럼 해라. 이게 이제 저의 마인드니까.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데 이제 왜 X라고 했냐면 결국은 은행의 대출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을 하면 내 돈은 작게 들어가나. 그래서 그 수익률로 계산상으로는 플러스가 굉장히 많이 나요, 수익률이.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이자 이런 것들을 내야 되잖아요. 많이 내가 대출을 받을수록 이자도 되게 높고 뭐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빼면 레버리지가 많을수록 기타 기회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정답은 아닙니다만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판단은 레버리지가 너무 이제 많을수록 이제 조금 수익률은 조금 빠질 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내는 돈, 뒷돈이 좀 많아진다. 들어가는 돈이. 그렇죠. 근데 이제 돈이 뭐 탑법 자체를 갖다가 나는 내 돈이 이제 적게 하고 내 돈을 적게 해서 하겠다 하면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뭐 돈 많은 거를 좋은 물건이나 톡 던져놓고 오래 기다리는 게 가장 수익이 높을 수도 있죠. 자, 네 번째 한번 가볼게요. 첫 낙찰은 무조건 작게 시작하는 게 맞다. O, X.
전 X. X? 어유 처음부터 좀 센 거 해도 되나요? 네. 비싼 거?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저의 어떤 생각이긴 한데 뭐 그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초보자들이 내가 돈이 그래도 한 몇 억이 있어. 근데 이게 경매를 배우면 무서워.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부터 그냥 작은 것부터 하나 실패해도 좀 음. 덜 타격감이 덜한 그래서 이런 사이클 한번 거를 돌아보고. 그렇죠.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거꾸로 물어봐요. 너의 자본은 어느 정도 지금 투자금은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5천만 원 미만,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1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 이렇게 보면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입찰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 100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 소액으로 그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만이 거의 한 70%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한 물건이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경쟁을 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 낙찰받아도 먹을 게 없어. 왜 그 많은 사람이 다 덤비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부의 조금 금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물건이 딱 정해져 있거든. 굳이 이렇게 낮은 거 잘 안 해요. 큰 거 해서 우량 물건 해서 차라리 경쟁도 덜한 이쪽에서 딱 빨리 치고 나오는 게 사실 그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조금 이제 생각을 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작은 것부터 해볼까? 이렇게 했다가 계속 그 작은 그 80%에 거기에 다 몰려서 같이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좋은 물건은 좋은 물건대로 해라. 네. 여기도 일단은 뭐 비싼 게 좋은 거다. 그럼요. 예, 그거는 뭐. 네. 자, 5번째 한번 가볼게요. 경매는 매매 시장보다 항상 한 박자 늦게 움직인다.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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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경매가 오히려 더 매매 시장보다 빨리 움직일 때도 있나요? 매매 시장은 하루하루가 사실 여러 가지 정책이나 대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막 바로바로 바뀌잖아요. 근데 경매는 우리가 감정가 자체가 6개월 전에 이미 형성이 돼 버렸기 때문에 되게 그런 어떤 상승장이나 하락장이 왔을 때는 속도가 좀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잘 조절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같은 상승장에서는 1년 전에 만약에 경매 그 감정을 받은 것들은 뭐 낙찰가율이 100% 이상 넘어가는 게 그렇죠. 허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경매는 결국 기술이다. O, X. 예, 요것도 세모. 세모. 네. 야, 그럼 기술과 뭐 기술이 아닌 어떤 측면이 네. 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 뭐 당신은 이제 고수니까 굉장히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말이 뭐 틀린 말도 아니지만 저는 좀 꾸준히 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머리가 좋아야지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차라리 그냥 진득한 사람 있잖아요. 그냥 꾸준한 사람, 큰 변화에 크게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좀 오래 해요. 뭐 물론 어떤 스펙타클하게 엄청난 뭐 그런 돈을 많이 벌지는 않지만 크게 자기 마음에 동요를 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그냥 요거 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공부만 조금 한 달, 뭐 2달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면 더 좋은 물건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적인 게 늘어나긴 하지만 처음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벌었다가 이제 이게 한두 번, 몇 번 더 하면 한 1,50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수익이. 그다음에 한 3-4번 하면 명도도 늘어날 것이고 이게 이제 스킬일 수도 있죠, 기술. 그러면 그게 또 수익이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이게 특별하지 않으면 요 사이클이 계속 꾸준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약간 자기 본업에 연봉을 이 경매에서 만들어 봐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이 마음 자체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좀 자기한테 스스로한테 진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있다고 하면 꾸준한 사람들은 그런 기복에 관계없이 꾸준히 수익을 작지만 계속 이렇게 벌고 있더라고요. 예. 자, 뭐 요즘 뭐 경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뭐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으로 이렇게 낙찰 받으시고 이런 게 좀 유리한가요? 아니면 그냥 여전히 그냥 개인으로 하는 게 유리한가요? 법인으로는 부동산, 특히 이제 주거 같은 경우에는 세율 자체가 이제 취득세가 거의 12%라서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니까 만약에 빌라를 내가 낙찰을 받아서 1억짜리를 받았다. 그러면 취득세를 한 100만 원, 110만 원 정도 낼 거를 얘는 거의 뭐 1,200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주거 쪽으로는 별로인데 법인으로는 상가 같은 경우는 또 괜찮아요. 예, 저도 이제 최근에 상가를 갖다 법인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상가로서는 여러 가지 그런 세금 절세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
사업자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법인으로 상가는 낙찰을 받는 게 좋고 주거는 거의 대출도 안 나오고 거의 힘들어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경매 공부를 좀 막 시작하려고 하는 이제 초보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면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별로 봤을 때, 저 아줌마 그렇게 똑똑해 보이진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별로 안 똑똑해요. 예, 안 똑똑하는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걸 경매라는 게 어렵다, 무섭다, 두렵다, 이런 얘기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이거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책이라도 읽어보시고 그게 책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 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인생에 한 번 정도는 경매 공부를 꼭 해보셔라. 왜? 내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고 내 경제적인 어떤 부를 만들 수도 있는 어떤 하나의 또 그 지름길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 책 쓰셨잖아요. 네네네네네. 저기. 네네. 저쪽에 좀 비춰지나요? 좀 네. 크로즈업 해가지고 좀 크게 예, 좀 붙여주세요. 싱글맘 부동산 네. 경매로 홀로 소기. 제가 저 책을 읽고 울었습니다. 그래요? 네, 엄청 감동적인 책이더라고요. 진짜요? 네, 아마 네. 저 책을 읽으시면 아마 초보분들도 아마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그럼요. 생각도. 책이 되게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TMI인데 책이 무슨 경매책인지 수필인지 에세이인지 뭐가 헷갈리긴 하지만 굉장히 재밌고 제가 이제 글 쓰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글을 제가 다 100% 제가 쓴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아마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쿵쿵나리 이선미 대표님과 함께요. 최근 경매 시장 분위기부터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경매에 대한 오해까지 다양한 인사이트 한번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